3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에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네요. 우리가 양수인 미치에 대해서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켰죠.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해 3의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계산해보면 3의 4 마이너스 2, 즉 2가 되어서 3의 제곱, 즉 9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 4의 8분의 로그 4의 64네요. 따라서 이건 로그의 나눗셈은 우리 할 줄 모르죠. 그래서 가장 깔끔한 형태로 맞춰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밑은 똑같으니까 진수에 있는 값부터 예쁘게 고쳐보죠.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 로그 4의 64라는 건 2의 6제곱. 따라서 이 지수들은 앞으로 쏙 나올 수 있었죠. 쏙 나오게 되면요. 3 로그 4의 2분의 6 로그 4의 2예요. 우리가 로그의 나눗셈은 할 줄 모르지만 이렇게 아예 같은 값끼리는 약분 가능해지죠. 따라서 얘네들끼리 약분되고 얘네들도 약분 2로 남네요. 따라서 2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분의 5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일단 부채꼴 대충 그려놓고 생각하면 쉽겠죠. 얘가 12분의 5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4. 얘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바로 알아도 되겠고요. 2분의 1 RL 알아서 넘겨도 되겠고요. 하여튼 2분의 1 RL로 하기 위해서는 호의 길이 필요하겠죠?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15가 아니라 3분의 5파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RL 해서 이렇게 이 공식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3분의 10파이다 라는 거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볼 때 방정식 2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삼각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로 넘겨서 풀기로 했어요. 왼쪽식, 오른쪽식 함수 보려니까 사인에 대해서 함수 그래프가 안 예뻐질 것 같죠? 따라서 최대한 사인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즉, 2 사인 x는 1, 사인 x는 2분의 1. 이렇게 보게 되면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관계로서 설명하면 쉽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프가 그리기 쉬운 꼴로 바꿔주는 거죠. 일단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 설정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 체크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죠. 원점 y.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려줘야 되는데 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모양이 기본 모양이죠. 여기가 1, 1.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2분의 1인 지점 기준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럼 결국에 예각에서 하나 만나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사인 세타를 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각도 30도가 있겠죠. 따라서 6분의 파이가 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직각삼각형 대충 그려놓고 예각 가지면서 사인이 2대 1의 비율을 같도록 맞춰주려면 루트 3 따라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60 여기가 30이죠. 30, 6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30도겠다 이렇게 유추해도 됩니다. 따라서 6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상용 로그 표를 보고 로그 619의 값을 구하세요 했네요. 일단 619의 경우에는 이 상용 로그 표에 나온 수로 나타내려면 619라는 숫자들이 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황 보니까 619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따라서 요 값 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먼저 써주죠. 6.19에 대해서 0.7917이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6.19를 이용해서 619를 나타내 줘야겠죠. 로그 619라는 건 로그 6.19에다가 10을 두 번 곱하면 되네요. 따라서 로그 진수의 곱인 상황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변하겠고 로그 6.19 더하기 로그 10
1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제곱은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로그 10은 1이니까 요 값이 2가 되네요. 따라서 2에다가 저 소수만 더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7917 따라서 4번이 되겠죠. AB가 3, AC가 6이고 코사인 A가 9분의 5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각 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X로 잡는다가 출발이겠죠. 따라서 삼각형 보아하니 세 변과 각 하나 나왔어요. 변이 많을 때는 코사인 법칙 따라서 X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이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피타고라스를 정리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거 있는 거 잘 챙겨줍니다. 따라서 얘가 9분의 5 따라서 계산해 보면 3 하나씩 날라가서 2만 남겠죠. 따라서 3, 3, 9, 36 마이너스 20 계산하면 16에다 9 더하니까 25 따라서 x는 5임을 알 수 있겠네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y는 2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y는 3이 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 일단 정근선부터 생각해야겠네요. 식을 보고 정근선을 유추하는 과정 한번 해보죠. 항상 원래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처리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였던 y는 2의 x제곱에서 출발했을 것 같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가 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기본 모양이니까 완전히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x축이 정근선인 식이었을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럼 x축이니까 y는 0이었을 거고 이 점근선도 함께 이동하겠죠. 따라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할 테니까 얘의 점근선은 y는 b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y는 3이랑 y는 b랑 같으니까 b는 3이다라는 정보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함수식이 y는 2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인데 3으로 변했죠. 그럼 점 하나만 알면 된다 하고 봤더니 그래프 보니까 5라는 값이 써 있네요. 따라서 여기는 0,5, 0,5가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대입 성립. 따라서 5는 2의 a제곱 플러스 3 넘어가면 2 따라서 a는 1임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값을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답은 4가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일치하는 그래프가 써 있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따라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y는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되었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y는 2의 x-1 제곱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 봅시다. x 대신에 x-a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로그 2에 식을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치고 대입.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y는 x축 대칭의 경우에는 곧 역함수 구하는 느낌인 거죠. 따라서 x가 y로 변하고 y가 x로 변하는 이런 상황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x는 로그 2의 y-a 플러스 1의 식이 될 텐데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y는 형태로 바꿔서 생각해 줘야겠죠. 따라서 좌변으로 천천히 y만 남길 수 있도록 넘겨봅시다. 로그 2의 y-a는으로 바꾸면 x-1이 되겠고요. y에다가 빼기 a 한 다음에 로그 취한 거니까 로그 취한 것부터 없애야겠죠. 로그의 반대 지수 취해주고 y-a 따라서 y는으로 바꾸게 되면 2의 x-1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따라서 두 식이 같기 위해서는 모양이 완전히 같아졌으니까 a가 5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인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물어봤네요.
사인 세타 값 하나 나와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한테 절대값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부호만 결정해 봅시다. 부호 결정은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탄젠트의 부호 결정되죠. 얘는 3, 4분면 각이죠. 제 3, 4분면에서는 얼사탄코 해서 3, 4분면에서는 탄젠트가 플러스가 같죠. 그럼 이제 절대값 부호는 결정했으니까 절대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려면요. 여기가 3, 1의 길이의 b를 가져야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3, 1의 길이를 받는 어떤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가 루트 8이겠죠. 직각삼각형 생각해 보면.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루트 8분의 1을 절대값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8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루트 2니까 루트 2 루트 2 곱해서 여기가 4가 되겠죠. 따라서 4분의 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물어봤네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공식 없이요.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최대 최소와 주기만 알아내면 됩니다.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는 건 외우기로 했어요. 그러면 a 곱해졌으니까 a가 양수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c만큼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c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축 하나 설정하게 되죠. y는 a 플러스 c라는 축,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라는 축. 이 사이에서 기본 모양이 나타날 건데 이 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 보기로 했죠. 따라서 b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가장 기본 모양이 한번 나타나는 주기예요. 따라서 x가 어때야 될지 살펴보니 b분의 2파이여야 한번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0에서부터 b분의 2파이까지. 기본 모양이 한번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b분의 2파이.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그래프랑 비교를 하니까 얘도 역시 최대 최소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지점이 5다라는 거, 이 지점이 1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b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결국엔 b의 값은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얘가 주기가 b분의 2파이다 라는 거죠. 이거 기본 모양에 나타나는 때가 여기까지여서 이 시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기로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위, 곧 주기가 b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b분의 2파이인 지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칸으로 나눴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곧 b분의 2파이의 딱 절반이 나오겠네요. 4분의 2니까요. 따라서 b분의 파이만큼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를 재보니까 2파이죠. 따라서 b분의 파이가 2파이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b는 2분의 1 처리되겠고요. a와 c에 대해서 두 개의 식 한 번에 구해놨죠. 따라서 a 값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빼보면요. a는 4에다가 2로 나누니까 2가 되겠고 c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a, b, c 다 나왔으니까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b는 2분의 1, c는 3. 따라서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기. 원 그려놓고 반지름이 4짜리야 체크해 주고요. 삼각형 아무거나 그냥 그려놓을게요. 따라서 삼각형 대충 그려놓을 거예요. 안쪽에서 접하는 삼각형 ABC 하는 순간 이 원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도 많이 나온 걸 보니 사인 법칙 써먹을 것 같아요. 따라서 사인 법칙 위에다 살짝 써놓고 시작합시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그 값이 2R. 근데 R이 4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삼각형인데 각에 대해서 기호 나왔을 때는 항상 써줘야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써놔가지고 갑자기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가봅시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삼각형 이따까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변 길이 ABC 잡아놨으니까 스몰 ABC 더하면 10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요.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sin A, sin B, sin C가 sin 법칙으로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 여기 써있네요. 이 A 플러스 B를 구해보면요. 파이 마이너스 C죠. 따라서 sin 파이 마이너스 C다로 바꿔줄 수 있어요. 따라서 얘도 역시 C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는 파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인이 될 거고 C를 예각이라고 그냥 칭하면 얘가 1사분면일 때 얘가 2사분면일 거고 그럼 플러스니까 부호의 변화는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사인 C로 그냥 가볍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를 요 정보를 바탕으로 구해라 라는 것 같아요. 따라서 사인 A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sin A분의 A가 8이다 라는 정보 있으니까 sin A는 8분의 A다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것도 8분의 B다 쓸 수 있겠네요. 8분의 C다 쓸 수 있겠네요. 결국 8분의 1들이 모두 곱해진 A 플러스 B 플러스 C임을 알 수 있고 8분의 1에다가 12를 곱하면 마무리 4로 약분되죠. 따라서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a 플러스 5, a 플러스 2를 지날 때 3의 a제곱의 값을 물어봤네요.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나왔을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하기보다는 역함수의 정의로서 풀어내는 장면이 좋겠죠. 역함수의 그래프가 저걸 지난다라는 건 본래 함수의 입장으로 보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5를 지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따라서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대입 성립. 따라서 대입할 때는 대입만. 따라서 2 사라지겠고요. 3의 a제곱 남겠네요. 봤더니 a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따라서 3의 a제곱이 5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물어봤어요. 그럼 부등식 상황을 보니까 요 식과 요 식을 곱한 값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의 부호가 곧 전체 부등식의 해에 영향을 미치겠다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요식에 대해서 부호를 생각하겠다는 건 요식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0보다 크니 작니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함수로 하나 보는 거죠. 즉, x축과 이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따라서 그래프 대충 생각해보면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내려가면 x제곱, x축을 중심으로 딱 지나가는 모양이 되겠죠. 뭔가 요 기준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시점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0인 시점일 거예요.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3이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면 3의 x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모양이 변하겠네요. 따라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이 기준점도 역시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9가 0인 지점 찾아줄게요. 그럼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둘 다 플러스를 곱했거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게 곱했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한 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변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있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지점이에요. 따라서 플러스에 플러스인 상황 있나 봤더니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위에 거는. 따라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서 발생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사이에서 발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몇 개의 정수가 있냐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구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6개다 구해도 되고 3에서 마이너스 2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겠죠? 둘 다 등호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정수의 개수는 6개가 되겠네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일단은 거듭제곱근이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계산하기 좀 곤란합니다. 따라서 거듭제곱근을 뭉쳐주죠. 12의 거듭제곱근으로 뭉쳐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5는 제곱해서 들어갈 것이고 2는 세제곱해서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거듭제곱근의 표현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수로 바꿔주는 게 이득입니다. 따라서 안에 거 좀 예쁘게 바꿔줄게요. 25에다가 8, 그 다음에 12분의 m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m과 n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하나씩 넣어봐도 되겠지만 그냥 가볍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거듭제곱근을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는 최대한 묶일 수가 없죠. 2제곱이랑 3제곱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따라서 더 이상 묶일 수 없다라는 가정 속에서 이 m이 12를 다 처리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따라서 m이 12를 꼭 갖고 있어야 되니까 12 곱하기 k 그 다음에 k는 자연수다 조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 12제곱근이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써보면요. 얘가 2의 세제곱이랑 5의 제곱으로 써있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겠네요. 따라서 5의 제곱에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k제곱 곱하기 n을 했을 때 100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뭔가 2하고 5를 이용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바꿔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k는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럼 5의 2k제곱에다가 2의 3k제곱 곱하기 n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k가 막 2, 3, 4 이런 아이들이면 5가 너무나도 많아 버리죠. 그럼 n이 없애줘야 되는데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모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런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k는 해봤자 최대 1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수여야 되니까 1밖에 안 되겠네요. 따라서 k가 1이다 라고 나왔으니 이 값이 2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값을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n은 2의 5제곱일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결론 얘는 32니까 30, m에 대하여네요. 따라서 m한테 가서 얘기해줘야죠. 따라서 m은 12, 따라서 둘이 더하게 되면 4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fx가 있다라고 했네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요. y축과 만나려면 y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인 x는 0이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x한테 0 넣게 되면 코사인 0은 1, 따라서 2a가 되겠네요. 따라서 0,2a다 라는 거 체크해서 표시해 놓죠. 다음 거 직선 y는 2분의 a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와 c라고 한대요. ABC가 정삼각형이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으로 가보면요. 2분의 a가 a 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a가 되는 x를 구해주세요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씩 넘겨보면요.
일단 a가 0보다 크다 조건 나왔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a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누면서 체크해보면 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코사인 3분의 2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겠다라고 체크가 되네요. 그럼 요 함수랑 요 함수 간의 관계로서 살펴보겠죠. 따라서 대충 여기 그냥 t로 한번 보면요. 이 t로 치환하는 이유는 함수꼴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따라서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음에 들어졌으니까 항상 범위 확인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t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2x이기 때문에 3분의 2x 넣으면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 대충 그려서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 두 번에서 만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각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까 예각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보죠. 여기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예각에 대해서 바꿔보면 2분의 1인 지점을 가지고 구하겠죠. 그러면 2분의 1일 때가 코사인이 2분의 1이려면 3분의 파이여야 된다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여기가 2분의 1 해가지고 루트 3 해가지고 여기가 60도다 라는 거 생각해서 3분의 파이인 걸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3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이 점을 구해보면요. x는 3분의 2 파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요.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만큼 앞으로 왔었을 테니까요. 이 길이를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점도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정도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B와 C의 X좌표, 아직 T좌표죠. 따라서 X좌표까지 구해놓게 됩니다. 따라서 X좌표는 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파이임을 이미 알아냈어요. 그러면 2파이인 것보다는 여기 파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 여긴 30도. 30도에 대해서 1 가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파이다라는 거 루트 3파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체크해 보니까 2분의 a에서부터 2분의 2a까지인 거죠. 따라서 2a부터 2분의 a까지의 거리가 루트 3파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결론 2분의 3a가 루트 3파이 따라서 a는 3분의 2 루트 3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 루트 3파이 5번이 답이 됩니다.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두 곡선 로그 함수 두 개 나왔네요.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을 각각 p와 q다라고 한대요. 여기 상황에다 체크해보면 여기 점 y는 t랑 만났어 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OPQ의 넓이를 ST라고 할 거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는 좌표가 무조건 필요하겠죠. 따라서 P의 X좌표 먼저 구해볼게요. P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Y가 T다 넣어보면 되겠죠. Y가 T일 때 X가 뭐니 물어봤더니 2의 T제곱이야 라고 대답해주네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물어보겠죠. Y가 T일 때 X가 뭐니 물어봤더니 4의 T제곱이야 라고 대답해주네요. 따라서 ST의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PQ로 하게 되면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한 다음에 높이가 요거죠. 높이 직각 내렸으니까요. 따라서 곱하기 t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이 그래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y가 t다라고 했고 0이 아니다라는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t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아래쪽에 있게 되면요. 이 2의 t제곱이 오른쪽에 있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의 t제곱은 왼쪽에 있어집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잴 때 4의 t제곱에서 2의 t제곱을 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얘한테 절대값 씌워줘야 얘 사이의 거리다 라고 바로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높이 같은 경우에는 t일 테니까 t도 절대값 씌워줘야겠네요.
t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체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S1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S1 그냥 넣어보면 되겠네요. 2분의 1에 4-2에 1 해서 계산하면 2 따라서 1 따라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S2 같은 경우에는 넣어보면요. 2분의 1에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2가 곱해지고요. 그 값이 64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넣게 되면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의 제곱분의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줄 거고요.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 비교했을 때 2분의 1에다가 2 있는 건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요. 요거 그냥 넣어보면 되겠죠. 넣어보게 되면요. 얘는 4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는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64는 2의 6제곱이니까 요거 둘이 곱해서 2의 4제곱이 되나요? 그죠? 2의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빼기 이렇게 될 건데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2의 4제곱 빼기 2의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튼 이걸 그냥 계산해도 되고 이 식의 형태가 아예 같아졌기 때문에 둘이 같아요.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도 맞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거 살펴보죠. t가 0보다 클 때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t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이니까 st는 4의 t제곱에서 2의 t제곱 빼면 될 거고요. s-t를 구할 때는 반대로 빼면 되겠죠. 따라서 하나씩 써봅시다. 2분의 1, 그 다음에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곱하기 t. 어차피 0보다 클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를 낼 때는 주의해야 되죠.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t니까 t 이렇게 나오겠죠. 절대값 씌우게 되면요. 따라서 얘가 증가하냐 물어봤으니까 이 함수의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봤더니 아직은 좀 지저분한 형태네요. 따라서 4의 t제곱으로 바꿔줍시다. 얘는 2의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4의 t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는 4의 t제곱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도 2의 t제곱으로 묶이네요. 2의 t제곱으로 묶었을 때 2의 t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t제곱 마이너스 1, 4의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네 둘이 사라지게 되면 좀 깔끔한 식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2의 t제곱 곱하기 4의 t제곱만 남았죠. 즉 8의 t제곱이네요. 따라서 8의 t제곱은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없이도 충분히 증가한다라는 증가함수다라는 거 알고 있죠? 1보다 크니까요. 따라서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루트 x 위의 점 p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했어요. 일단 위에 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해결하는 게 좋겠네요. X축, Y축 원점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양이죠. 이렇게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가 들어가진 않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P에 대하여 했으니까 점 P 아무거나 잡아줄 거예요, 여기. 그럼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P를 좀 멀리다 잡읍시다. P를 여기다 잡게 되면요. OP 각의 크기. OP 동경 그려놓고 각의 크기.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에 대해서 하나의 식이 나왔는데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따라서 사인 제곱을 보면서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넣어보면요. 괄호 쳐서 넣게 되면 2에다가 3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 하나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1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3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랬을 때 OP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O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 OP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 즉 P의 점의 좌표를 알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P의 좌표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이 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나온 걸 보니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따라서 y는 탄젠트 세타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탄젠트 세타 값 아예 구해버립시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3분의 1이려면 루트 3분의 1이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의 경우에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따라서 코사인 루트 3, 1 쓰면 여기가 루트 2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2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루트 2 가져다 놔야 되니까 루트 2x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차피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부호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요 직선과 요 곡선이 만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가서 얘기해야겠죠.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하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대입법 쓰게 되면요. 루트 2x가 루트 x다 나오게 되고 양변에 루트 있으니까 양변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2x 제곱은 x.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x는 0, x, 2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0 또는 2분의 1에서 만날 텐데 0인 거 다 제외시키기로 했죠. 따라서 p는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OP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루트 5는 어차피 0,0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서요. 루트 4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곡선과 세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실수 K에 대하여 두 곡선과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을 D와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EK가 만나는 점을 FG라고 한대요. 사각형의 넓이와 CFG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 두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드는 점들을 다 구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점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죠? 너는 또 너는 누구니?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차피 이 두 식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넓이가 같구나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이 정도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F 먼저 구해봅시다. F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F의 특징 봐야겠죠? F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따라서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과 Y는 2K를 모두 다 지나는 점이 되겠죠. 따라서 F의 좌표 잡아주게 되면요. Y좌표가 2K다 라고 이미 나와 있고 따라서 2K 넣게 되면 2K 2의 X 플러스 1제곱 따라서 양변에다 로그 취하겠죠? 로그 2의 2K가 X 플러스 1 따라서 X는 로그 2의 2K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로그 2의 2K-1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의 좌표 찾을 차례예요. C의 좌표는 이 곡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다로 잡는 게 좋겠죠. 이 곡선과 이 곡선 위에 있다 해도 되겠지만 Y축인 게 더 편하네요. 따라서 X값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0 넣게 되면 2의 1제곱에 해당하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에서부터 2K까지니까 2K-2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 넓이는 이제 구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2의 좌표 한번 가보죠. 2의 좌표의 경우에는 요 곡선과 요 직선
상황이죠. 따라서 y는 k를 지나면서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을 지나야 돼 처리할 수 있고요. y좌표가 k다 라고 나왔으니까 k 넣게 되면 2의 x 플러스 1. 따라서 로그 취하고 그 다음에 1 넘기고 마이너스 붙이면 x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로그 k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요 사이의 거리가 곧 x 좌표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의 경우에는요. A, B를 연결하는 선. 봤더니 A와 B는 이미 좌표가 나와 있네요. 얘가 1,1이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 따라서 여기가 1 마이너스 로그 2의 K에다가 1이니까 얘는 지금 사다리꼴이죠. 따라서 여기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도 y좌표가 1이다 나와 있으니까 k-1로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저 조그마한 삼각형과 저 조그마한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아요. 쓰게 되면 k에 대한 식 나오게 됩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값과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 둘이 더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면 k-1 되죠. 그럼 k가 1 아니죠. 그러면 k-1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변에다 쫙 나눠줘도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거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보내보면요. 얘는 1-2분의 1 로그 2의 k.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2k-1. 되게 되면 로그끼리 뭉치고 나머지 저쪽으로 가 하면 쉽겠죠. 따라서 얘가 2를 곱해줍시다. 왜냐면 제곱이 나니까요. 따라서 여기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로그 2로 뭉칠 수 있죠. 얘는 4k제곱에다가 넘어와가지고 플러스 k일 거니까 제곱해서 4k 세제곱이 되겠고요. 우변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4k 세제곱이 2의 4제곱인 16이 되어야 되고 얘의 약분하면 4. 따라서 k의 세제곱이 4가 되어야 되네요.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k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선분 A, B의 중점을 O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지름의 중점이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 AB의 위에 점 C에 대하여 이렇게 C가 여기 있을 때 A를 지나고 그 다음에 OC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평행한 직선. 이 호와 만나는 요 점을 P라고 할 거고요. 선분 OC하고 그 다음에 PB의 교점을 Q다라고 한대요. 여기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Q를 지나면서 PO와 평행한 직선 따라서 PO와 평행한 직선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는 것 같네요. D를 만들어냈대요. 그랬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넓이를 각각 잡고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 나온 과정대로 한번 쭉 읽어보죠. CAB가 세타다라고 나왔고요. COB가 2세타다라고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당연한 거가 여기 반지름의 반지름이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각의 크기는 서로 같을 거고 그럼 둘이 합해서 2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직각이다라는 정보 나오게 되네요. OQB가 직각이다 나왔어요. OQB 여기가 왜 직각이었을까요? 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 여기에 지금 직각이었던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서 보니까 지름이 있네요. 지름의 상황에서는 그 지름과 마주보고는 원주각,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얘네 둘은 동위각이기 때문에 얘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다 체크하면서 읽어주게 됩니다. 다음 거 가보죠. Q는
PB의 중점이다 라고 했어요. PB의 중점이죠. 당연한 게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내렸으니까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려면 대응하는 변끼리 서로 길이가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을 거니까 여기가 2세타다까지 나왔네요. 그죠? 봤더니 POQ가 2세타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PO와 QD가 평행함으로 라고 했어요. 얘네 둘이 같은데 둘이 평행하다라는 정보를 사용할 거래요. 두 삼각형이 닮음인 거 사용하라네요. 닮음비가 지금 1대2 닮음이죠. 따라서 QD의 경우에는 이 QD랑 이 닮음인 거 이용해서 얘 구하라는 거니까 닮음인 삼각형 살펴보니까 여기 변의 길이랑 닮음인 상황인 거죠. 대응하는 변인 거죠. 그러고 봤더니 얘는 반지름, 따라서 반지름은 2, 따라서 2분의 1 된 1이라는 길이를 갖겠네요. 따라서 1로 변하게 됩니다. QDB의 경우에는요. 각도니까 여기 찾아봐야 될 텐데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QDB죠? DB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네요. 여기를 신경 쓰는 이유는 S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죠? S 세타를 구하려면 기인각 하나 알아야 되니까요. 따라서 저기가 몇 도나 봤더니 얘하고 대응하는 각은 여기죠. 따라서 2세타 아까 써놨던 거 딱 쓰네요. 따라서 4세타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S세타의 경우 2분의 1에다가 여기 이 변. 그 다음에 여기 변 구해야 되죠. DB. 근데 DB를 구했더니 1이 된 것 같아요. 얘 의미가. 이것도 당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죠. 근데 여기도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1, 여기도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1에 1에 4세타를 갖는 삼각형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S세타가 나오게 되고요. CQ는 CO-QO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CQ 구해야 된대요. CQ를 구하는 이유는 T세타를 구하기 위해서겠죠. 따라서 CQ의 길이를 구함에 있어서 CO에서 QO 빼는 걸로 구하래요. 그럼 CO는 반지름이죠. 따라서 반지름 2에서 QO의 길이는 여기 얘기하죠. 여기의 길이의 경우에는 삼각비 하나 쓸 수 있겠네요. 얘가 직각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2분의 QO 한 개, 우리가 알고 있는 2세타의 입장에서 보면 코사인 2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QO의 길이가 2 코사인 2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2 코사인 2세타다 이 정도로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T세타의 경우에는 얘네 둘이 곱하고로 끝난 이유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얘하고 변의 길이 같으니까 요 변 구해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 변도 구해야겠네요. 따라서 요 변이랑 요 변이랑 같으니까 여기도 QB의 길이가 체크해 보면 이 2세타에 대해서 아예 나타내겠다고 사인 준 것 같아요. 따라서 사인 줘보면요. 2분의 QB가 사인 2세타인 거죠. 따라서 QB는 2 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QB하고 PQ하고 같죠? 따라서 PQ다라고 생각해보면 2 사인 2세타까지 왔고 그 다음에 CQ만 쓰면 되는데 CQ는 우리 아까 구해놨었죠? 이렇게 2 마이너스 2 코사인 2세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아요 하려고 보니까 2하고 약분돼서 사인 2세타만 남았으니까 요게 괄호 안에 있는 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알맞은 수 P는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에 알맞은 식 F세타는 4세타가 나왔고요. G세타의 경우에는 2 코사인 2세타가 나왔네요. 따라서 나머지 값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1 곱하기 16분의 파이 넣게 되면 4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 약분되고 계산해보면 4분의 루트 2 파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가 다음을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네요. A와 B와 A 제곱 사이의 순서 관계가 저렇게 나오고요. 로그 A의 B는 유리수다 라는 조건 나왔네요. 로그 A의 가 2분의 3보다 작다 나왔고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A와 B가 딱 고정된 값은 아닌 것 같네요. 따라서 일단은 문자가 가장 적은 정보를 가지고 일단 살펴봅시다. 얘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A의 범위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따라서 A의 범위로 바꿔보면요. 10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예요. 얘가 사실 로그 10으로 바꾸게 되면 10의 2분의 3이죠. 따라서 밑이 10, 즉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부등호 방향 유지된다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1000이네요. 따라서 31의 제곱의 경우에는 961, 32의 제곱의 경우에는 1000을 넘어가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1이 아닌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에서 32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B를 구했을 때 A, B의 최대값이 되도록 잡아달라 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결국 A도 최대, B도 최대면 가장 좋겠죠. 왜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A가 커야 B도 클 수가 있어요. 지금 가조건 하에서. 따라서 32부터 그냥 32가 아니라 31이죠. 31부터 그냥 넣어봅시다. 그럼 31에 B에 3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31에 B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B가 있으면 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가까운 수들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31의 1제곱에서 31의 2제곱으로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B가 자연수여야 된대요. 근데 얘가 유리수이기 위해서는 얘가 31의 몇 제곱 형태로 나타나주고 여기가 유리수여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유리수여 봤자 이 분수가 계속 남게 되면요. B가 자연수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숫자를 좀 낮추게 됩니다. 30에서 B의 30의 제곱 사이의 이 값을 생각해 볼까요? 로그 30의 B가 유리수여야 된대요. 그럼 B는 30의 몇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유리수여도 돼요. 근데 얘가 하나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나는 꼴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분모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분모를 없앨 방법이 없다는 건 얘는 거듭 제곱근이 계속 살아남겠다는 거죠. 따라서 B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따졌을 때 결국엔 이 안에 있는 값이 거듭 제곱으로 묶일 수 있는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30에 가장 가까우면서 거듭 제곱으로 묶일 수 있는 값. 29, 28 이런 애들 안 되고 27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가능하겠죠. 따라서 27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7의 제곱. 그럼 로그 27에 B를 했을 때 얘가 유리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B의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A는 최대로 구해놓은 거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A 플러스 B도 최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엔 얘가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줘야겠죠. 따라서 3의 세제곱으로 바꿀 것이고 뭔가 제곱을 했을 때 B가 됩니다로 쓰게 되면요. 여기 올 수 있는 분모가 가장 큰 수는 3일 거예요. 즉 3이 무조건 와야 되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 유리수가 오기 위해선 3이 와야겠죠. 즉 숫자를 점점 키우려면 3을 없애줘서 그냥 계속 아예 엄청 커져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3분의 한 다음에 몇 제곱까지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27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7의 제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27의 제곱은 3의 6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3의 6제곱보단 작은 수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했을 때. 그럼 3, 3 없어졌을 때 3의 6제곱보다 작으려면 5까지 가능하겠죠. 즉 얘가 3의 5제곱이었겠구나. 그때가 최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가 27이고 B가
3의 5제곱에 해당하는 81 곱하기 3이니까 243에 해당하게 되어서요. 두 값을 더하게 되면 최대값인 270이 나오나요? 네, 270이 나오네요.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범위 안에서 fx의 최대값을 gn이라고 한대요. 4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gk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의 합은 물어봤네요. 그럼 n의 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 규칙에 따라서 k의 값을 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줄게요. 그럼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절대값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아예 그려놓고 보기엔 좀 힘드니까 이 식 자체를 한번 해석해보죠. 이 식은 결국에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값이 sin x랑 2분의 1이랑 빼져 있네요. 따라서 sin x랑 2분의 1이랑 차이가 얼마나 되냐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 상황을 대충 살펴보면 sin x 그래프가 대충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2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y는 2분의 1과 sin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각각의 x값에 따라서 x값이 여기라면 x와 여기일 때의 이 x일 때의 sin 값과 2분의 1과의 차이, 요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 차이를 곧 fx다라고 둔다라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sin x 그래프랑 2분의 1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sin x 그래프 먼저 그려주면요. 이렇게 x축, y축 설정하고 sin x의 그래프는 기본 모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2개 정도, 요 정도까지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한 이쯤 어딘가에 있겠네요. y는 2분의 1.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각각의 x값에 따라 최대 최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연수 n 넣어봐야겠죠? n이 1일 때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n이 1일 때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보게 되나요? 6분의 3파이까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요. 6분의 1파이에서 6분의 4파이까지 보게 되고요. n이 3일 때는 6분의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6분의 파이씩 뒤로 밀리면서 보겠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따라서 6분의 파이 단위로 좀 쪼개주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 2분의 1이라는 게 요 지점을 지나니까 요 정보가 잘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분의 파이씩 쪼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쪼개겠죠. 이렇게 쪼개질 거고요. n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런 식으로 8, 9, 10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는 한번 그래프로 해석하면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일단 n이 1일 때 상황 살펴보죠. n이 1일 때의 그래프는 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본대요. 그럼 2분의 1이랑 최대의 거리를 갖는 x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함수값 1임을 알고 있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함수 값으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거리 2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4파이까지죠. 따라서 칸으로는 한 칸씩 이동하게 되네요. 따라서 칸으로 한 칸 이동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직 요 점이 가장 y는 2분의 1에서 먼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거리 계속 유지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한 칸 또 가겠죠. 한 칸 또 가면 이번엔 연두색으로 그려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데 얘도 역시 이 1이라는 점을 포함했더니 2분의 1이라는 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 2분의 1이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2분의 1이라는 거리를 안 갖고 있는 데가 생긴다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n이 4일 때 상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니까 어차피 2분의 1을 포함하죠. 따라서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5번 상황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탈출하기 시작하네요. 따라서 이건 다른 색으로 색칠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번 상황 살펴보면 2분의 1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인 여기네요. 따라서 여기가 y는 2분의 1 라인이죠. 따라서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라인이죠. 따라서 2분의 1까지의 거리가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더 멀어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점이 되네요. 그럼 여기 라인도 필요할 텐데 얘는 3분의 파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리수 하나 나오겠네요. 왜냐면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루트 3만큼 더 가야 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갖겠죠. n이 6일 때요. 그럼 n이 7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 더 내려가겠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내니까 요 점도 체크되게 되네요. 따라서 요 점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이겠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럼 얘 갖고 있는 내내는 다 2분의 3을 갖겠죠. 그럼 계속 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칸 찾을 때까지가 2분의 3일 텐데 여기로 시작하려면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 6번일 때, 7번, 8번, 9번, 10번이니까 10번 때까지는 2분의 3이 계속 유지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유지되다가 n이 10일부터는 또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니까요. 따라서 2점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또 n이 10일 때는 아까 6일 때랑 동일하죠.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죠? 그럼 얘 선택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점 연결하면 1 거리 같겠네요. 그 다음에 n이 13일 때 가봤더니 n이 13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따라서 우리 아까 여기서 장면이 그대로 반복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2까지 세트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리수가 되는 값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타났죠. 따라서 n이 6일 때, 11일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이 12번 넘어가서 18번째, 그 다음에 23번째, 그 다음에 12번 또 넘어가서 30번째, 12번 또 넘어가면 35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로는 40을 넘어가게 생겼네요. 그죠? 42부터니까 얘는 40 이하다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네들만 가능하니까 다 더하게 되면요. 여기가 6, 8 해서 24, 30에 여기는 8, 9, 6 따라서 99에다가 더하게 되면 123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일단 밑부터 맞춰줘야겠죠. 3의 세제곱에 제곱한 다음에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곱한다 해가지고 3, 3 사라지고 3의 제곱 처리되겠네요. 따라서 99, 8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방정식, 로그 방정식 나왔을 때는 로그가 나온 순간 무조건 진수 조건 먼저 챙기기 따라서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조건 챙기게 되면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네요. 만약에 해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나온다 또는 같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해는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상황을 동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로그를 탈출할 수는 없으니까 로그를 씌워주죠.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씌워질 거예요. 그럼 밑이 같은 로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겠죠. 따라서 역수 취하고 4제곱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즉 16이 되겠죠. 따라서 x는 13. 따라서 아까 전에 진수 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x는 13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두 함수의 주기가 같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했네요. 주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주기에다가 여기 b값 나눠주면 되죠. 절대값 씌워서 나눠줘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 주기가 파이죠. 탄젠트니까요. 그 다음에 a분의 3 이렇게 나누면 주기가 나타날 것이고 둘이 같아요 쓰게 되면요. 파이 사라지고 사라질 게 더 없네요. 나머지 a 여기다 쓰고 3이 올라갔다 생각하면 3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얘 역수 취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가 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 공식 모른다면 기본 주기로 살피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기본 한 단위가 나올 테니 확인해보면 3분의 2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x가 0에서부터 3파이까지 가야겠네요. 그래야 2파이 모양이 나올 테니까요. 따라서 주기가 3파이였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식으로 알든 아니면 기본 주기로 구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두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나왔네요. 지나는 점 나오면 무조건 대입 성립. 따라서 5는 4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 4분면의 각이네요. 따라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따라서 코사인 3분의 파이에 대한 시각으로 돌리면 얘는 플러스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붙어서 나오겠죠. 플러스 k는 5.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k, 5. 따라서 k는 7이 되겠네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에 대하여 27의 a제곱 플러스 27의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복잡한데 복잡함에 있어서 공통인 부분이 보이네요. 따라서 공통인 부분 치환하는 장면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t제곱은 2t 플러스 8,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치환 마음에 들었다면 항상 범위 확인해줘야겠죠.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함수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꼭 A가 T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을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상황 보기 위해서 범위 확인하려면 그래프 그려야겠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면 지수함수 더하기 지수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위 확인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얘가 양수고요. 얘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합에 대한 범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했고 둘이 곱하면 예뻐진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t는 3의 a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 양수인 합 최대값 하면 산술기하가 생각나죠. 따라서 2 루트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따라서 여기가 1. 따라서 2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범위를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좌변을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각각이 0인 거밖에 안 되죠. 따라서 0 또는 0 쓰게 되면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얻는데 t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4만 가능하겠네요. 그럼 결론을 내려고 봤더니 아직 결론이 아니죠. 3의 a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4다 정도까지만 나왔어요. 그럼 이제 27의 a제곱과 27의 마이너스 a제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얘는 3의 a제곱으로 쓰게 되면 27의 a제곱 플러스 27의 마이너스 a제곱은 3의 3a제곱이죠. 그러면 3의 a제곱의 세제곱이죠.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 세제곱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세제곱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3차 더하기 3차니까 1차 곱하기 2차 식으로 쪼개기. 1차 곱하기 2차. 2차를 곱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추가적으로 빼지는 거 있었죠. 얘네 둘의 곱. 따라서 곱하면 1이 되네요. 따라서 1만큼 더 빼줘야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4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 구해야 되니까 얘 제곱해보고 싶어지죠. 따라서 제곱해보면요. 3의 a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은 16. 따라서 3의 2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인데 얘 없어지죠. 1로.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a제곱 하면 16. 따라서 2만 없어지면 되니까 넘겨서 14. 따라서 여기가 14인 거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계산하면 52가 답으로 나오네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24고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A 플러스 B가 24다 정보 하나 얻어 놓고요. 그 다음에 시킨 대로 모든 원소의 합 처리합시다. 이렇게 다 더하면 10이다 라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써놔야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무엇이니? 이렇게 써놓고 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A, B, C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력한 조건을 줬죠. 세 자연수인데 서로 다르다라고까지 했어요. 따라서 내가 대입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겠죠. 일단은 로그의 합이 나왔으니 진수의 곱으로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A, B, C는 2의 12제곱. A, B, C가 다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몇 제곱 형태가 나오려면 얘도 2의 몇 제곱이어야 되고요. 얘도 2의 몇 제곱. 그 다음에 얘도 2의 몇 제곱인 꼴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얘가 3이라도 갖고 있으면 3분의가 필요한데 자연수는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문자량이 식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24가 되도록 이런 형태의 수를 맞춰주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과 B가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써보죠. A, B가 될 수 있는 값으로서 2의 제로제곱인 1,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2의 4제곱, 2의 5제곱 하면 어차피 둘이 더해가지고 24 돼야 되는데 32는 너무했죠. 따라서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걸 봤더니 얘네 둘이 더했을 때 24 되는 거 보이네요. 따라서 A와 B가 누구인진 몰라도 8과 16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C값 구할 수 있겠죠. C는 2의 12제곱에다가 2의 총 7제곱이죠. 따라서 2의 5제곱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와 B와 C가 모두 나왔으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 구해보면 어떤 순서일지 모르나 8 더하기 16이다 라는 사실을 알죠. 그 다음에 32까지 더하게 되면 되겠네요. 둘이 더하면 40, 따라서 56이 답이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0에서 4까지 x값이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은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fn이라고 한대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5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n에다가 몇을 넣느냐에 따라서 저 값이 아예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넣어서 각각 구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방정식 구하게 되면요.
sin x의 경우에는 sin x 혼자 남는 게 가장 좋죠. sin 파이 x 남고요. 그 다음에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하게 되면 n이 1일 때 sin 파이 x가 n분의니까 1분의 1 넣게 되면 1이죠, 그냥.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요. sin 파이 x가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 어차피 5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구해가지고 빠르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n이 5일 때는 sin 파이 x는 5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 sin 파이 x와 옆에 있는 식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따라서 어차피 실근만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프 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0에서부터 4까지만 본대요. 그럼 여기가 지금 주기가 2죠. 따라서 두 번의 주기를 반복시키겠네요. 따라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여기가 지금 4, 여기가 2, 여기가 1인 상황이죠. 그럼 1이랑 어디서 만나냐 했더니 여기 1이라는 선 그어보면 y는 1선 그려보면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죠. 따라서 실근이 2분의 1이랑 여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이만큼 더 가네. 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것도 해보죠. sin x 그래프 그려놓고요. 얘도 역시 2번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얘가 또 특수각이긴 하지만 그냥 대충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4개 존재하죠. 근데 어차피 실근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실근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대칭인 이 상황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이 상황을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3을 중심으로 t만큼 앞으로 가거나 2분의 3을 중심으로 t만큼 뒤로 가면 둘이 합하면 항상 3임을 알 수 있어요. 얘도 역시 2분의 2만큼 갔으니까 7이겠죠? 따라서 얘네 둘이 합하면 얘의 2배인 7이 되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의 근이 몇인지는 우리가 구하긴 귀찮지만 둘의 합이, 4개의 합이 10이라는 건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F2가 10이 되겠네요. 예, F1도 구해놓을까요? F1은 요거 둘이 더해서 1,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그럼 F3 가봐야겠죠. F3의 경우에는 좀 아래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sin x 그래프 역시나 2번 그리고 3분의 1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대칭인 지점을 중심으로 2배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얘도 역시. 그럼 얘는 2분의 1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해서 1. 얘네 둘이 합해서 얘가 2분의 1에서 이만큼 더 갔으니까 2분의 5인 지점이죠. 따라서 둘이 합해서 5. 따라서 F3은 1 더하기 5에 해당하는 6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N4랑 5는 위에 거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4도 여기에서 조금 더 아래 위에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F2의 상황과 동일하죠. 따라서 F4는 F2랑 동일하니까 10이 되겠고요. F5의 경우에는 얘가 양수죠. 양수니까 얘하고 똑같겠네요. 따라서 F3이랑 똑같이 6이 됩니다. 따라서 1, 2, 3, 4, 5 각각의 함수값 다 구했으니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20 더하기 3이 5개죠. 15 따라서 35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림과 같이 A, B와 AC가 1로 같고요. 그 다음에 B, AC가 직각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 1, 1 체크하면 여기가 루트 2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는 45도 꼭 써주는 게 좋죠. 따라서 이렇게 종이를 파악해 봤고요. 선분 BC 위에 점 D, 그 다음에 AB 위에 점 E, AC 위에 점 F에 대하여 선분 EF를 접는 선으로 하여 A가 D와 겹치도록 접었다라고 했네요. BDE에 또 DCF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2대 1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나온 걸 보면 사인 법칙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사인 법칙도 써먹을 것 같고요.
다음에 df의 길이를 구하여라가 됐네요. 따라서 df의 길이 나 구하고 싶어 x 잡아주게 됩니다. 얘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를 x로 뒀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x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아까 1이었으니까 1-x다 처리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비하기 위해서는 두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얘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 x 잡아놨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거 한번 y 잡아볼게요.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45도 분의 y가 여기에서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했을 때 R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45도 분의 x가 이 R2가 되겠죠. 근데 R1 대 R2가요. DCF가 뒤에 있는 거니까 2대 1이다 그냥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내양의 곱은 외양효과 같다 하게 되면 R1이 2R2가 되죠. 따라서 여기가 4R2다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2배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배가 됐네요. 그러면 x에다가 2배 하면 y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얘 값이 같으니까요. 따라서 x에다가 2배 하면 y가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나와서 y 값도 하나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2x가 되었으니 x로 쓰게 되면 2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1-x, 2x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45도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네요.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각도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얘에 대해서 구해놨죠, 길이를. 그럼 얘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도 하나 잡아줘야겠네요. 여기를 잡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어서 여기 한 번 더 쓸 수 있게 되네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야 되죠. 둘이 합해서 직각이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x, 2x가요. 2R1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쓰게 되면 이쪽에서 쓸 때 그냥 요 아는 값으로 씁시다. 2x 그 다음에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쓸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중심으로 쓰게 되면 1-x죠. 1-x 그 값이 x 사인 45도니까 루트 2 이렇게 나눈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세타와 x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네요. 따라서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상황을 보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따라서 얘 일단 코사인으로 바꾸고요. 예,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그냥 바뀌죠. 그러면 정리할 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쓰는 게 가장 좋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으로 바꾸게 되면요. 2x분의 1-2x 제곱 그 다음에 얘가 곱해지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냥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인 x의 경우에 사인 세타의 경우에도요. 2분의 루트 2에다가 x분의 1-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각각의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가 루트 2죠. 여기가 이렇게로 씁시다. 그럼 제곱하기 좀 편해졌죠. 8x 제곱분의 1-4x 플러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얘 제곱하면 2x 제곱분의 1-2x 플러스 x 제곱 그 값이 1이어야 되죠.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일 테니까요. 요 정보 이용해서 x에 대한 식 하나 얻어내게 됩니다. 8x 제곱 곱해야겠죠. 따라서 1-4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8x 플러스 4x 제곱이 8x 제곱이다 식 나오고요. x 제곱 다 사라지네요. 다행이네요. 12x는 5, 따라서 x는 12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였죠? 따라서 두 값을 더하게 되면 17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함수 fx가 x-k의 절대값이온 거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양의실수 a에 대하여 함수 gx를 fx로 정의 내렸습니다. fx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0일 때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0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 놓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y는 gx의 그래프랑 y는 16의 그 교점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했고 g1이 16이다 라는 거 보니까 이 교점 중 하나가 x는 1이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fa-2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 보니 fx를 구해야 되니까 k도 구해야 되고요. a도 구해야 뭘 넣어야 될지 알게 되겠죠. a와 k 모두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일단 함수 fx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gx를 그릴 수 있겠죠. 따라서 fx 그래프 생각해 봅시다. 얘는 절대값 k-4이기 때문에 요거 사실 x-k가 0보다 클 때, x-k가 0보다 작을 때 함수 그래프 상황 써놓고 직선 2개 나오네 해가지고 구해야 되지만 요거 바로 알죠? 뾰족하게 나타날 거예요. k일 때 마이너스 4 요렇게요. 그럼 fx는 마이너스도 갖고 있고 플러스도 갖고 있으니까 0인 지점, 즉 x축 설정해서 0인 지점도 제대로 체크해 놓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체크해 보면요. 여기가 0일 때죠. x-k가 4일 때인 거네요. 그냥 쓸게요. 는 0. 그러면 x-k가 4일 때. 그럼 x-k가 4 또는 마이너스 4일 때인 거고 x는 k 플러스 4 또는 k-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k-4가 되고 k 플러스 4가 되겠죠. 요게 x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의 경우에 a의 x제곱 형태가 나와요. a의 x제곱, 즉 지수함수 형태죠. 그럼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런 모양들만 잘 생각해서 그려내면 되겠네요. 따라서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함수값을 몇 개 알아보면요. 일단 k-4일 때는 기준점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k-4일 때랑 gk 플러스 4일 때 한번 넣어보게 되면요. k-4 넣으려면 여기 기준점이니까 여기다 넣을 거고 a의 fx가 되는데 fk-4는 0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0제곱 돼가지고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도 역시 0제곱 돼가지고 1이 되겠죠. 그럼 하나 써놓읍시다. gk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y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써보면요. a의 k일 때니까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을 때죠.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따르겠네요. 따라서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 값에 따라 a의 4제곱이 1보다 클지 작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상황을 둘로 나눠서 구해봅시다. a가 일단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죠. 그럼 k-4, k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니까 위에다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k일 때 상황 생각해보면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의 4제곱은 1보다 클 거예요. 따라서 위에 어딘가에 나타나겠죠. a 4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k-4, 1인 거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4 이런 거 있었다면 이 k에서의 함수값은 a의 4제곱이니까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a의 4제곱이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요 사이에서 그래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요 맨 끝부터 확인을 해보죠. 맨 끝에 확인해보면 x가 k-4보다 작을 때 요 상황의 그래프를 따라요. 즉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 거 따르겠죠. 그랬더니 a가 fx제곱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얘가 증가하면 얘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이 그려질 거고 얘가 감소한다면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fx가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감소하는 중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따라서 내려가는 그래프로 저거 지수함수 모양으로 그려지니까 대충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네요. 따라서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아직 감소하는 중이죠.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써봐야겠네요. 왜냐면 음의 방향에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fx 쓰게 되면 얘가 1보다 클 때죠. 여기는 아니네요. 네, 1보다 클 때죠. 1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로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fx는 얘를 뒤집어 놓은 거죠. 따라서 얘가 감소하고 있었으면 얘는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얘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겠네요.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얘도 돌려서 생각하면 감소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감소하면 얘가 감소할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요 함수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모양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fx 자체가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칭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것도 가보죠. a가 0과 1 사이다 라면요. 따라서 fx a의 마이너스 fx 하게 되면 얘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면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거고 감소하면 증가할 거예요. 그럼 fx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증가하는 상황이 그려지겠죠. 따라서 증가하는 상황 그려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요. 증가하고 있죠. 마이너스 fx가 증가하는 상황이 됐죠. 이거 자체가요. 그럼 얘가 감소할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이 장면은 안 되겠네요. y는 16을 잡았을 때 얘가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여기 불가능해지니까 여기 왼쪽 그래프인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 그래프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3개가 나타나도록 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3개가 나타나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죠. 따라서 y는 16. 그렇게 되면 a의 4제곱이 16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양의 실수이면서 16이 되어야 되니까 2밖에 없을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G1이 16이다 라는 정보 하나 더 있죠. 따라서 이게 G1이 16이다 라는 정보를 쓴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아직은 아니죠. 네, 아까 A의 4제곱인 것만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럼 G1이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16을 함수값으로 하는 아이들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겼어요. 따라서 K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16일 때 이 값들이 1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경우에 따라서 모든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K값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 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저 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얘의 대칭성을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래프의 상황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죠. fx도 대칭이고 gx도 대칭이고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거리와 여기에서의 거리가 같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같겠죠. 따라서 모양이 A라는 그 밑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래프가 돌려지고 한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라는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4라는 거리를 갖게 되면 K-8이 되고 여기는 K 플러스 8이 되네요. 따라서 될 수 있는 게 K-8이 1이거나 아니면 K가 1이거나 아니면 K 플러스 8이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해지고요. K가 9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7일 때 각각의 F-2의 값을 A-2의 값을 구해야겠네요. A는 동일하게
2니까 f0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f의 0의 값을 구하게 되면요. k가 만약에 9라면 0 넣어서 5. 또 k가 만약에 1이라면 1 넣어서 0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7이라면 7 돼서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모두 더하면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